GT 반군 같은 애들이 잘 쓰는 게 뭐냐면은 그 버기카라고 있어요. 버기 같은 거 얼마나 빨라요. 와, 금방 순식간에 달아나거든요. 로켓스탄 쏜 다음에. 하지만 뭐예요? 나타났다, 떴다, 하나발 딱 하면 여기서 바로 5분 안에 미로원 뜬다고. 오토바이 해봤자 60, 70km야. 금방 쫓아가서 금방 잡아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작전본부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자주 국방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에도 많이 노력을 기울였지만 헬기 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숱한 노력 끝에 소형 무장 헬기 LAH라고 했죠. 이게 미루온이 이제 나왔죠. 미루온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부터 양산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마어마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해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제 양산이 시작된 이 LAH 소형 무장 헬기 미루원이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물건인지 오늘 샤르의 엑스파일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6.25 때 북한한테 전차에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군이 뭐가 있었냐면 북한군 전차가 몇 천 대가 내려오더라도 얘네를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차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전차로만은 이게 역부족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도 공격 헬기가, 전차를 때려잡는 공격 헬기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육군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 육군이 그동안 대전차 전력으로 MD-500 잠자리 같은 헬기 있어요. 그래서 계란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그냥 토미사일 4발이나 들고 올라간 거 걔하고, 그다음에 이 공격 헬기의 대명사 AH-1 코브라가 있죠. 이 코브라도 도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독일부터 BO-105 헬기도 도입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정도면 이제 공격 헬기 세력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노후화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우리 육군의 ROC를 충족하는 헬기를 개발하려고 이제 결심을 했죠. 이 결심을 했을 때가 하필이면 IMF 근처였습니다. IMF가 쳐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사업이 엎어졌어요. 엎어졌다가 IMF를 극복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 다시 사업이 부활됐어요.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2008년에 결론을 내죠. 지금 우리 기술 수준에서는 하이엔드급의 공격 헬기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이엔드급의 공격 헬기는 해외에서 직도입하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게 뭐예요? 아파치 헬기가 들어오고, 대신 로우급 공격 헬기는 별개의 모델로 우리가 국산화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이 LAH 소형 무장 헬기 사업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군에 뭐가 있어요? F-15K가 있죠. 폭탄도 어마어마하게 달고 미사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고 나르는 그런 하이엔드급 전투기가 있지만 얘를 보조하는 뭐도 있죠? F-16이나 F-50 같은 경량화된 뭐예요? 전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엔드 로우 믹스라고 하거든. 모든 작전이 다 하이급 작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적절히 섞여야 된다. 헬기도 마찬가지. 이걸 이제 만들려고 했죠. 우리가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헬기 개발에 관한 노하우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노하우가 없었는데 이게 낡은 기종의 교체가 시급했단 말이지. 결국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 LAH 소형 무장 헬기 사업도 해외 업체와 연계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경쟁했어요. 해외에 있는, 특히 유럽 업체들이 많이 경쟁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2015년 3월 16일에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의 H155B1이 선정이 됐고요. 선정된 이후에 2015년 6월에는 이 에어버스 이 헬리콥터사가 H155의 생산 라인을 통째로 우리나라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넘기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루원 LAH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것 때문에 비판이 많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KF-21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80년대부터 우리가 뭐예요? 초등 연습기 KT-1부터 시작해서 T-50,
FA50, 그 다음에 KF21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T50은 뭐예요, 여러분들? 록히드 마틴하고 공동 개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산업 후발주자로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뭐야? KF21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헬기는, 회전 헬기에서는 우리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기술 노하우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또 한다? 야,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때 대한항공에서 MD500 면허 생산하지 않았냐. 근데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면허 생산 아니고요. 해외에 있는 부품 들여오다가 단순 조립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헬기 제작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나라가 미쳤다고 자신들의 최신 헬기 기술을 넘겨줘요. 안 넘겨줘. 그런 나라는 없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렇게 하겠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그들이 단종시킨 헬기 라인을 우리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에서 단종시킨 헬기 생산 라인을 들여왔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지만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최신 트렌드는 아니죠. 최신 기술이 아니고 더군다나 체급의 한계도 있었어요. 체급의 한계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게 일단 신규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단순 조립이 아니라 생산 라인을 통째로 들여왔잖아요. 생산 라인을 통째로 들여왔기 때문에 단순 조립이 아니라 헬기에 대한 헬기 제작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왜? 생산 라인이 A부터 Z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부터 시작인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 선택지밖에 없었고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왜? 우리는 뭐기 때문에?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이 라인에서 생산된 헬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라인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도대체 어떤 물건을 우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뽑아내느냐 이게 중요했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병행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MD500이나 BO105나 혹은 그리고 뭐예요? AH1 코브라보다도 나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비록 소형 무장 헬기였지만 제가 방금 언급했었던 세 개의 기종보다는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기존에 있는 헬기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방어 장치들, 첨단의 방어 장치들도 달립니다. 뭐냐면은 이제 레이저 위협 탐지, 쉽게 말해서 적이 레이저 조준기를 나한테 쐈을 때 그것을 경보해주는 장치, 그 다음에 레이더 위협 탐지, 적이 나한테 레이더를 쐈을 때 지금 적이 나한테 레이더를 조사하고 있다, 이걸 경보해주는 그런 장치, 그 다음에 미사일 위협 장치, 미사일이 날라올 때 이거를 미리 경보해주는 장치, 이런 최첨단 경보 장치들을 우리가 여기다 업그레이드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국내 기술로 만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엄청난 좋은 대전차 미사일이 있어요. 뭐죠? 천검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있거든요. 이 천검 대전차 미사일을 이 미르온에 통합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미르온하고 이 천검이 찰떡궁합이었어요. 완전 찰떡이었어요. 이 천검 미사일은요, 여러분들 이 해상도가 풀 HD급입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에 따라서 3에서 5km 밖에 있는 적 전차를 그야말로 완전히 박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3에서 5km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 3에서 5km는요. 적의 야전 방공망 있죠. 쉽게 말해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헬기 제일 많이 떨어뜨린 게 뭐예요? 보병이 어깨에다 짊어지고 쏘는 대공 미사일이었단 말이지. 이 사거리 밖이에요. 3에서 5km. 이거 밖이요. 근데 우리 미르온 쓰기 전에 MD500이나 BO105나 AH1 코브라는요. 사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심한 경우 1.2km예요. 1.2km까지 접근해서 적을 공격할 수 있어요. 이러면 적도 우리 봐. 요 정도 거리면. 그래서 적이 발사하는 이런 지대공 미사일에 당할 위험이 컸어요. 하지만 3에서 5km는 완전 여기서 벗어나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무슨 기능이냐. 만약에 적이 이런 게 있어. 어깨에 걸고 쏘는 게 아니라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대공 미사일이 있을 경우가 있었거든. 이런 건 더 강력하단 말이야. 그럼 어때? 이럴 경우에는 산이나 구름 뒤에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숨어서 여기서 미사일을 딱 쏴요. 그럼 여기서 미사일을 딱 쏘면 이 미사일에 광 케이블이 달려 있거든. 이 광 케이블이
이 광 케이블이 미사일이 딱 가는데 미사일 맨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광 케이블로 이 카메라를 보면서 적한테 우린 산의 뒤에서 그대로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럼 뭐야? 적은 우리를 못 보는데 나는 적을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이 천건 미사일로 적의 기갑부대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무인 복합체계 멈트도 탑재가 가능하죠. 쉽게 말해서 멈트 여기 저기 패키지 하나를 딱 들고 있으면 여기에서 무인 드론이 촥 나가요. 무인 항공 드론이 촥 나가서 얘가 미리 앞에 가서 정찰을 쫙 해요. 정찰을 쫙 하고 그 정찰한 내용을 이 헬기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미론이 이 정보를 받으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헬기,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장비하고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정찰도 미론이 수행할 수 있다. 멈티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멈티에 있는 이 드론은요, 정찰도 가능하고 적 전차를 발견하면 자폭 기능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미르온 뒤 캐빈이 있거든요. 이 캐빈에 오퍼레이터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멈티 조작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격 헬기가 정찰 제대로 안 하고 갔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우리 미르온은 어떻게 해요? 이 멈티가 같이 있잖아요. 그럼 멈티에서 발사되는 드론이 먼저 가서 정찰을 쫙 하는 거예요. 먼저 가서 정찰을 쫙 하면서 어떤 위협 요소가 있으면 이걸 미리 알려줘서 미리 공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헬기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여러분들, 물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엄청난 활약을 했지만 드론이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드론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도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 조종하는 헬기를 가지고 굉장히 정교한 작전을 수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미르온 여러분들, 이 멈티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유무인 복합을 이용함으로써 굉장히 유연하게 모든 작전을 부드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은 기계 혼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이 기계를 드론을 운영하는 것도 이 오퍼레이터가 후방에서, 여러분 생각해봐. 조종사하고 화기 관제수가 드론도 하고 뭐 조종도 하고 이러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뒤에 오퍼레이터가 따로 타서 오퍼레이터가 이 멈트, 이 드론만 조작을 한다. 유무인 복합체, 무인 체계를 조작한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작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LAH 미르온 소형 무장 헬기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 말씀드렸죠. 에어버스에서 생산 라인 들여와서 하지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산 라인은 그냥 운용해서 그대로 헬기 뽑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입맛에 맞게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서 뽑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 박스야. 이 회전 기업, 이게 회전 얘기잖아. 이게 동력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게 헬기 기업 박스도 국산화하고 또 첨단화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곧 적용될 예정인데 우리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뭘 보여드릴 거냐면, 그동안 논란이 많았잖아. 야, 이게 좋아. 뭐 MD500이나 이런 건 몰라도 비슷한 해외 기종이나 중국제 기종이나 아니면 유럽제 기종이나 아니면 진짜 우리가 그동안 공격 헬기의 대명사로 알고 있었던 코브라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이 코브라보다도 못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아예 내가 표를 준비했다고. 첫 번째, 최대 이륙 중량입니다. 이륙 중량이 왜 중요하냐? 이륙 중량이 클수록 뭐예요, 여러분들? 더 많은 연료와 무기를 탑재하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작전 시간도 길고 무장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 미르온이 가장 최대 이륙 중량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최고 속도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돼요. 최고 속도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항속 거리도 지금 뭐예요? 유럽 기종에 비해서 우리가 더 높습니다. 857km나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승률이에요. 빨리 무장을 가지고 상승을 딱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딱 비교해 봤을 때 뭐예요? 중국제가 조금 앞서죠. 근데 얘는 좀 가벼워서 그래. 원래 워낙 가벼워 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에서 나온 통계는 좀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이런 공개를 저렇게 좀 솔직히 좀 안 해줘요. 그런데 요 중국제 외에는 상승률도 우리가 제일 좋다. 그다음에 엔진도 우리가 제일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제 의심해봐야죠. 야, 엔진도 우리 거보다 못한데 상승률이 좋아?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지. 그치? 하지만 엔진도 우리 LAH가 2개 다는데 제일 좋은 거 단다. 고정 무장은 우리 LAH하고 예전에 코브라밖에 없다. 나머지는 기관포 쏠려면 어떻게 해? 나머지 헬기들은 기관포 쏠려면 기관포 팩을 따로 달아야 돼요. 기관포 팩을 따로 달면은 그만큼 얘네가 뭐야? 미사일 한 발을 더 못 달아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해결했다. 고정 기관포가 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전 항목에서 우리 미르온이 스펙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논란됐던 AH-1S 코브라보다 떨어진다? 사실이 아닙니다. AH-1 코브라보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 이 표 믿으셔야 됩니다. 해외에서 단종된 라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논란이 된 거예요. 야, 단종된 거 왜 가져와? 단종된 거 걔네가 괜히 단종시켰겠니?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최첨단 헬기 기술을 넘겨줄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후발주자인 우리로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그 라인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뭐야? 우리 나름대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정도 기체가 나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어버스는 혹시 우리 발등 찍은 거 아니야? 우리 뭐 잘못한 거 아닐까? 지금 걔네가 이러고 있거든요. 왜냐? 올 초에 미르온이 중동 방산 전시회에서 한번 비행 시범을 보였다고.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우리 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제일 우리 마음에 드는 형님들이 중동 형님들이에요. 왜? 이 양반들은 뭐예요? 캐시를 하니까. 중동 방산 전시회에서 미르온이 또 한번 보여줬어. 하늘에서 이제 에어울프 같은 거 한번 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또 뻑간 거예요. 왜냐? 중동도 이런 게 있잖아요. 경무장 헬기가 빨리 가서 빨리 치고 빠지는 거죠. 게릴라들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대형 하이엔드급 헬리콥터 있죠. 뭐 아파치 같은 거 이런 거는 한번 전개하려면 이게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오퍼레이팅하고 이게 정비하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순발력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미르온 같은 소형 무장 헬기는요 순발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적 게릴라가 치고 빠지는 히트앤런 작전을 하려고 할 때 얘가 바로 튀어나가서 적 게릴라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철치부심하면서 쌓아왔던 기술력으로 이 정도 쉽게 말해서 새끈한 물건 뽑았다. 이런 예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공격 헬기가 아니고 이거 무장 헬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공격 헬기는 여러분들 아파치 같이 전투기 같이 사람 앞뒤로 타벼서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공격 헬기고, 무장 헬기는 일단은 수송 헬기나 상용 헬기를 거기에다가 무장을 달아서 한 거기 때문에 무장 헬기는 공격 헬기보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존 생산 시설을 그대로 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엔진이나 뭐나 이런 거 다 업그레이드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야 각종 센서 달았고, 그다음에 유무인 복합까지 했거든. 이렇게 되니까 웬만한 공격 헬기 못지않은, 웬만한 전문 공격 헬기 못지않은 무장 헬기가 나왔단 말이야. 우리 손으로 나왔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지금 다른 눈으로, 중동 형님들도 지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양산이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 육군에 본격적으로 배치가 돼서 사용이 되면 우리 육군 항공대의 작전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군의 항공 작전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진 걸 다른 모든 해외 국가들도 굉장히 유심히 볼 거예요. 그래서 아파치 같은 하이엔드 공격 헬기를 사기 부담스러운 나라들한텐 우리 미르온만큼 좋은 대안은 없죠. 중동의 모 국가의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부대에서 이제 배치가 돼 있죠. 이제 게릴라들하고 대치하고 있는 전방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방부대 후방 한 20-30km 정도 되는 데에다가 야전 이제 기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야전 기지에 이 미르온이 만약에 배치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 후티 반군 같은 애들이 잘 쓰는 게 뭐냐면은 그 버기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사막에서도 막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있다고. 아니면 오토바이 같은 거. 이런 거에다가 이제 RPG나 뭐 이런 거,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거 이제 로켓탄 같은 거 딱 달아서 쫙 몰래 사막에 딱 와서 전진 기지에다가 로켓탄 같은 거 막 공격하고 도망간단 말이죠. 얘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수로 잡아야 돼? 여기서 똑같이 자동차 타고 갈 거야? 아니면 탱크로 갈 거야? 장갑차로 쫓아갈 거야? 왜? 오토바이 같은 거 얼마나 빨라요. 버기 같은 거 얼마나 빨라요. 와, 금방 순식간에 달아나거든요. 로켓탄 쏜 다음에. 하지만 뭐예요? 나타났다, 떴다, 하나발 딱 하면 여기서 바로 5분 안에 미로온 뜬다는 거예요. 시속 300km죠? 오토바이 해봤자 60, 70km야. 사막에서. 금방 쫓아가죠. 금방 쫓아가서 금방 잡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한 번 테러 조직한테 이런 거 보여주죠. 얘네가 왔는데 야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 한번 할까라고 하다가 헬기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얘네가 뭐야? 작전을 포기합니다. 야 큰일 났다. 저기 갔다가 헬리콥터한테 우리가 맞아 죽는다. 우리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철수 이렇게 해버려. 즉 미론이 작전 한 번 하게 되면은 거기에 소문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미론의 행동 반경 밖으로 테러리스트들이 도망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미론이 계속해서 작전 범위를 넓혀가게 되면 결국엔 테러리스트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 굉장히 순발력 있는 이런 소형 무장 헬기의 이런 항공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런 테러리스트 같은 애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근데 또 단순히 테러리스트만 상대하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천검 대전차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적의 기갑 차량이 와도 미루온 한 개 편대 정도면 적 기갑 차량은 절대 이 지역을 뚫고 못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이렇게 쓸만한, 세계가 주목할 만한 물건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우리는 절대 해외에서 뭘 도입해서 그대로 안 합니다. 우린 뭔가 시스템을 들여오건, 라인을 들여오건, 장비를 들여오건,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한테 맞게 더 업그레이드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준 쪽에서 괜히 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가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 시작이잖아요. 이게 시작이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소형 무장 헬기가 아니라 우리는 아파치급 이상의 공격 헬기 기반도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있다. 왜? 이제는 우리가 이 라인을 들여오면서 속속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헬기 같은 이런 무기체계는 앞으로도 굉장히 요긴한 무기체계거든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서 우리는 하이엔드 공격 헬기도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원래 LH 저기 뭐야 이름 공모했었어요. 미르가 용이야. 오든 100이고. 그래서 용이야 한마디로 해. 100점짜리 용이지. 그렇죠? 근데 나는 공모할 때 난 딴 거 했었다. 난 에어울프로 했었어. 솔직히 진짜. 탈락했죠. 이제 이 정도면 에어울프지. 자,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던 미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해가 풀리셨죠?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약속했어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우리 샤르 X8에선 조금 더 재미난 아이템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